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종목은 SOS 랩이라고 하는 라이다 관련주죠.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드 위즈를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SOS 랩인데 이 6월에만 IPO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도 SOS 랩이 IPO를 했죠. 사전 청약에 6조 원 정도의 뭉칫돈이 몰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SOS 랩입니다. 우리 귀여운 뭉치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지난 뉴스를 보면요. 6월 17일 뉴스죠.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청약에 6조 원의 뭉칫돈이 몰려서 경쟁률이 자그마치 2166.13 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최종 공모가가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하는 금액인 11,500원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상으로는 한 15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230억 원으로 확정이 됐죠. 상장 후에 마련되는 공모 자금이 230억 원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SOS랩은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제품 양산화 준비 그리고 신제품 개발 그리고 더불어서 로봇 및 오토모티브향 제품 공급, 산업 안전 및 스마트 시티 등 이런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SOS 랩의 사명을 보면요. 이 SOS가 약자죠.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 이런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 전문 기업이에요. 라이다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지만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의 약자로 이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거리 및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 라이다 말고 또 뭐가 있죠? 레이다가 있죠. 레이다의 이 앞에 R은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를 활용을 해서 이 거리 및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라이다는 그것과 달리 이 레이저를 활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라이다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 SOS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사실 사업 내용은 끝나요. 근데 이 라이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라이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미국 주식 특집으로 해서 지금은 인수합병이 된 기업 중에 벨로다인이라고 미국 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 벨로다인 종목 분석 영상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라이다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타입이 있고요. 고정형 타입이라고 해서 고정은 솔리드라는 영어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서라운드 타입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과거에 벨로다인이 만들었던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전체 여기 모터가 회전이 되면서 360도로 이 광원을 쏴주고 다시 수신을 받고 하는 원리로 인해서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그런 형태가 서라운드 타입이고요. 고정형은 말 그대로 이게 회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안에 이 렌즈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라운드 라이다는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과거 벨로다인이 만들었던 이런 형태고요. 지금은 아우스터라는 기업으로 합병이 됐죠. 네, 아우스터에서 만든 라이다가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아우스터에서도 솔리드 스테이트 제품을 만듭니다. 이게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서라운드형인지 솔리드 스테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아우스터에서 만든 제품이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는 이 SOS 랩의 제품을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요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고정형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SOS 랩은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 라이다 대비 장점이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건 투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정형 라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상업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구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서라운드 라이다는 이 안에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또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 모터 안에 있는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는 안에 기계식 작동 장치인 그런 모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라이다 시장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스피닝 라이다가 아까 서라운드 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닝 라이다, 서라운드형 라이다에서 2022년 무렵으로 넘어오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솔리드 스테이트형 라이다가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은 완전한 고정형 라이다, fully solid state형으로 가고 있는 기술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의 양상은 서라운드가 아니라 고정형 라이다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서술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정형 라이다 기술이 미래 시장의 라이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고정형 라이다 요소 기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 기술이 VCSEL, 그리고 SPAD, 그리고 에이직 구조. 에이직은 여러분들 주문형 반도체라고 잘 알고 있죠. 주문 생산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 바로 에이직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핵심 요소들이 앞으로 고정형 라이다에 녹아져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VCSEL과 SPAD가 뭔지가 궁금하죠? 그 내용을 좀 보면 이게 SOS랩 투자 설명서에 나온 정의입니다. 먼저 SPAD는 끝에 다이오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다이오드가 들어가면 변환해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변환해주냐?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줘서 이미지로 구현해주는 장치다. 이게 뭡니까? 이미지 센서죠.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이미지 센서의 일종인데, 이 SPAD가 단일 광자 검출기를 외우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SPAD가 나오면 이 D가 다이오드고, 항상 다이오드가 나오면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인데, 이것은 일종의 이미지 센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확장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VCSEL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직 공진형 표면 발광 레이저라고 이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L이 레이저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레이저인데 버티컬 형태로 가는 레이저다. 버티컬은 수직이죠. 수직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그 UAM 할 때 UAM을 우리가 이비톨이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이비톨의 이 V가 버티컬이죠. 전동, 수직, 이착륙, 비행 물체라고 이렇게 이비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V가 버티컬인 것처럼 수직으로 올라가는 레이저를 VCSEL이라고 외우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 레이저를 쏘는 방식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을 거고, 뭐 위로도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나가는 형태의 레이저를 이 수직 공진형 표면 발광 레이저라고 해서 VCSEL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고정형 라이다의 핵심 요소 기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VCSEL, 그리고 SPAD, 그리고 에이직 구조, 커스터마이징된 라이다 센서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SOS랩의 장점을 설명하는 기술 용어가 되겠습니다. 라이다 시장 수요는 많지만 경쟁 업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벨로다인도 보시면 2023년 2월에 인수합병이 됐죠. 어디로 인수합병 됐다고 말씀드렸죠? 아우스터라는 미국 기업에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르고라고 하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라이다 업체도 2022년 10월에 폐업을 했고요. 벨로다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글로벌 라이다 업체들이 파산 신청 내지는 이런 폐업 신청을 했던 그런 과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우스터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허사이라고 하는 라이다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내 SOS랩이 있고요. 미국의 루미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보면 프랑스의 발레오라고 하는 회사도 기억이 나고요. 이노비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벨기에 뭐 제노메티아 X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글로벌 라이다 시장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라이다 시장도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여러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반도체 쪽에 제재가 많았어요. 최근에 미국이 이 라이다 쪽으로도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내용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우스터가 중국산 라이다가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감한 인프라 정보를 중국에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번 나타냈던 적이 있고요. 이 라이다 시장 내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지기 전에 자체적인 내재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우리도 너희에게 라이다를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무역 분쟁에 있어서 도구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라이다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 중국이 서로 이런 견제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을 누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상대방 걸 안 쓰겠다라고 하면
어디 걸 쓰겠습니까? 다른 제3자의 라이다를 사용을 하든지 자기네들 걸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경쟁 상황을 SOS랩 투자 설명서에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쪽을 먼저 보면요. 만드는 회사가 SOS랩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옵시스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우스터가 있고요. 중국의 허사이, 그리고 벨기에 제노마트 X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1세대, 2세대 뭐 이런 스캐닝 라이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1550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하는 라이다가 있죠. 루미나에서 대표적으로 이거를 만들고 있고요. SOS랩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아우스터와 허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우스터가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중에 아우스터가 42.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국의 허사이가 31.7%, 그리고 미국의 루미나가 6.2%고요. 그리고 이노비즈가 4.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라이다 시장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싸워서 다른 나라 거 쓰면 이노비즈 거 아니면 뭐 우리나라 거 쓰겠죠.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경쟁사와의 제품 성능 비교입니다. 제가 이 SOS랩 투자 설명서를 보다가 이 종목 분석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설명서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좋게 잘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걸 느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쟁사들의 제품 성능 비교예요. 당사는 SOS랩이죠. SOS랩과 A, B, C, D사의 내용을 비교한 건데, 이 A, B, C, D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여기 1550나노미터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D사는 루미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요 B사가 아우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A사는 중국의 허사이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경쟁사는 뭐 C사 같은 경우에 맴스를 활용하는 라이다가 아까 어디 있었는데, 이 맴스를 활용하는 라이다가 어디였죠? 여기 나오죠. 예, 맴스 방식으로 회전하는 라이다가 이노비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노비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노비즈와 아우스터, 중국의 허사이, 루미나를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측정 가능 거리는 SOS랩이 단연 가장 높거나 비슷한 수치인 것 같고요. 루미나도 굉장히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각 측면에서 보면 120도, 35도, 이게 이제 SOS랩이 제시하는 성능이고요. 여기 A사 같은 경우에는 80도에서 23도, 훨씬 더 시야각이 좁죠. 그래서 대부분 경쟁사와의 점유율 싸움에서는 SOS랩이 처지고 있지만 성능 면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SOS랩과 허사이, 그리고 아우스터,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간단히 한번 보면요. SOS랩은 3D 고정형 라이다 또는 2D 기계식 라이다,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허사이도 그렇고 아우스터도 3D 기계식 라이다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주요 제품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만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을 보면 SOS랩이 2023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02%. 네,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허사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아우스터도 점유율은 1이지만 SOS랩보다도 더 큰 적자폭을 가져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448%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레오, 프랑스 기업이죠. 발레오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3.3%인데 얘네가 라이다로 장사가 잘 돼서 흑자이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구성에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다른 또 사업이 있어요. 라이다 쪽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도 얘는 더 크죠. 마이너스 800%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노비즈도 마이너스 63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라이다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를 떠나서 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개화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 연구 이런 비용으로 그냥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SOS랩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 200%라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중국의 허사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루미나는 마이너스 800인데 비해서 중국의 허사이는 그래도 마이너스 30이면 그래도 제법 내실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시장이 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이다의 적용 시장이 대표적으로 차량용 자율주행 시장이죠. 이 자율주행 시장의 대장주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일 텐데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라이다 센서 관련된 이슈가 항상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계속 카메라 센서만을 고집을 했죠. 그래서 라이다는 괜히 비싸기만 하고 뭐 일종의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그랬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매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적발이 됐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올해 5월 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전략 유턴하는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루미나 테크놀로지에서 이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매출의 한 28억 정도가 테슬라 향해서 나왔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루미나는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인데 루미나의 매출 중에 테슬라 향이 나왔다는 것은 테슬라가 루미나의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였던 거죠. 그러나 이를 알고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언론은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테슬라 모델 Y인데요. 지금 요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요 라이다. 이게 지금 2021년에 포착이 됐던 거예요. 테스트 주행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찍힌 건데, 이것을 봤을 때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가 이제 올해 8월에 출시를 하는 걸로 이제 예고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라이다를 채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1년 요때부터 테슬라가 이 라이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제휴 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 이 형, 재밌는 형이에요, 그죠? 그 오픈 AI 창립자인 샘 알트먼이랑도 원래 그 파트너 관계에 있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거기서 나오고 나서 AI가 뭐 인류의 적인 것 마냥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뒤에서 자기도 그 AI 관련된 회사를 또 차리고 있었었죠. 이 형은 항상 보면 이런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좀 즐기는 뭐 재밌는 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SOS랩의 회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은 대표이사가 정지성 대표이사님이시고요. 2016년에 설립을 했네요. 임직원 수는 79명 정도 되고요. 본사 주소는 광주 광역시에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출신 연구원 4명이 공동 창업을 해서 SOS랩을 창립을 했습니다. 우수한 R&D 인력을 통해서 약 라이다 관련 특허 88건 등록을 했고요. 9건의 정부기관 기업 수행 과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4대 라이다 업체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설립일 이후에 계속적인 이런 매출액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 자체는 크진 않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018년에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GL3를 출시를 했죠. 2D 라이다입니다. 이거는 이따 알아보겠지만. 그리고 3D 라이다인 ML 시리즈, 요거를 2021년 3년 뒤네요. 요때 출시를 해서 대표적인 상품은 GL 시리즈와 ML 라이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검사 장비 회사죠. 퓨런티어와 동우나나텍, 이런 회사와 라이다 개발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로보틱스랩, 그리고 TLB, 아이오봇, 이런 회사들과 함께 또 MOU를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L 시리즈 제품군이 있고요. 그리고 ML 시리즈가 있는데, GL 시리즈는 2D 라이다입니다. 그리고 ML 시리즈는 3D 라이다죠. 2D, 3D의 차이는 입체감 있는 정보를 반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이제 차이인 거죠. 여기는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그런 위치 정보를 반영을 하고요. ML 시리즈는 3차원이죠. X, Y, Z. 입체 위치 정보를 측정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ML 시리즈와 GL 시리즈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각각 모빌리티 영역과 인프라 영역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모빌리티 영역은 오토모티브, 차량용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로봇 산업 분야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산업안전, 보안,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 큰 분류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매출 비중이 좀 큰 것들만 체크를 해서 보면 오토모티브는 고정형 3D 라이다 ML 시리즈에서만 매출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스도 과거에는 GL 시리즈 쪽에서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2023년 무렵 넘어와서는 ML 시리즈 쪽으로 매출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영역 쪽 산업안전 보안 쪽으로는 마찬가지로 ML 시리즈가 매출이 비중이 높죠. 15.53% 정도 매출이 나오고 기타 쪽 매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36.91%. 기타의 뭐 공동 연구 개발 뭐 이런 국책 과제 수행 등으로 매출이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양산이 본격화되어 있는 시점이 아니고 SOS랩이 공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외주 생산이고 뭐 간단한 제품들은 내부 라인을 통해서도 만드는 것 같은데 아직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책 과제나 공동 연구 개발 쪽에 아직은 이렇게 매출 비중이 좀 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OS랩 투자 설명서가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 물론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보시면 매출처에 대한 회사도 그 기업명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오토모티브 영역에서는 SL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회사죠. 이 SL 쪽으로 매출이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메스 쪽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메스 향 납품이 22.57%의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내수 위주예요. 수출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수출 실적이 찍히는 건 소니 로보틱스와 코마츠 이쪽으로 수출 매출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일본, 미국, 중국 쪽으로만 수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상당수 많은 매출 비중이 아직은 국내향으로 좀 치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출처인데요. 산업안전보안 쪽으로 요 아이오봇이라고 하는 회사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공동개발 쪽 보면 같이 연구개발하는 회사가 SL이 마찬가지로 있고요. 빅텍 그리고 HL 만도 뭐 이런 회사들과 함께 공동 국제과제 개발을 하고 있는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생산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22년, 23년, 24년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ML 시리즈 가동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해 1분기 와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GL 시리즈의 가동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통계화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ML 시리즈에 대한 매출 실적과 생산 가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의 전략 핵심은 이 ML 시리즈 쪽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대표이사도 그 IPO 당시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아까 글로벌 경쟁사들 대표할 수 있는 아우스터와 중국의 허사이 그리고 뭐 루미나 이런 회사들의 영업 실적을 봤잖아요. 다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말하기를 시장이 개화되면 너무나 좋지만 시장이 개화되는 거는 영향 바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개화됐을 때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MN 시리즈지만 시장이 개화 안 됐을 경우에도 기업이 운영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GL 시리즈가 시장이 개화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안정과 성장 두 가지를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회사의 전략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27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제품, ML 시리즈와 2D 라이다, GL 시리즈 두 개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고객사 및 파트너사를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27년 매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 쪽으로는 15%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토모티브 쪽으로 33%, 스마트 시티, 산업 안전 이런 인프라 쪽으로 36%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영역입니다. 로봇 쪽을 보면요. 자율이동 로봇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로보틱스 랩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 체결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런 자율이동 로봇에 ML 시리즈가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MR, AGV 향으로도 라이다가 들어가겠죠. 이런 회사들과 함께 지금 2D 라이다 GL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운반 로봇 OHT라고 했었던 이 로봇이죠. 이 로봇은 세메스 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2D 라이다 GL 시리즈가 여기에 납품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계속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모티브 차량용입니다. 차량 램프용 라이다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SL과 요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보시면 딱 봐도 제네시스죠, 여러분. 이 제네시스 뒤에 이 리어 램프 쪽에 여기에 이제 라이다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 윈더실드 쪽이나 차량용 리어 램프 쪽에 라이다가 탑재가 돼서 에이다스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지금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체결을 해서 리어 램프뿐만이 아니라 차량 그릴 내부에 이렇게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높은 전방 화각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3D 라이다 개발을 현재 완료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보안 검색장, 산업안전 솔루션, 국가 주요 시설 경계 시스템 이런 곳으로도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설계 기술 내재화를 통해 초소형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렌즈와 두 개의 칩이 들어가요. 두 개의 칩은 아까 설명드렸던 VC-SEL 그리고 SPAD 복습한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VC-SEL은 뭐라고 그랬죠? 수직으로 나가는 레이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PAD는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이미지 센서다. 네, 이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SPAD 반도체와 VC-SEL 이것도 반도체죠. 레이저를 쏴주는 이런 반도체 두 개를 이 라이다에 탑재를 해서 두 개의 렌즈와 두 개의 칩을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체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뭡니까? 에이직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커스터마이징.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맞춤 렌즈를 넣고 맞춤 반도체를 넣을 수 있게 해서 일괄적으로 양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라이다의 한계점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카메라 대비 선명도가 낮다라는 내용인데 그 두 개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라이다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비 낮은 선명도를 개선할 수 있는 컬러리제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과거의 라이다 화질을 카메라 수준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객사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로드맵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지금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두 개밖에 없죠. 지금이 요 시점이니까 파란색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메스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쪽으로는 그 인프라, 그 안전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죠. 국내 공기업 쪽으로도 올해 매출 양산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IT 기업 쪽으로도 올해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출이 나오는 고객사가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7년 매출액은 1,44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433억 원 목표를 최종 2027년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144%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올릴 거냐라는 SOS랩의 성장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보틱스 랩 쪽으로 모바일 로봇 플랫폼형 라이다 양산을 위한 준비 단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광산 채굴 기업 쪽으로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내년에 양산 공급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내부 채굴용 라이다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산 쪽으로 방산용 야지 무인 차량용 라이다를 지금 양산 단가를 협의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 단계인 것 같아요. 세메스 반도체 이송 장비죠. 이 OHT에 들어가는 이 2D 라이다를 일본산 센서에서 지금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 발주를 할 수 있는 기회 시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율주행 오토모티브향 라이다가 본격 공급이 시작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이 리어램프 쪽으로 들어가는 테스트가 이미 22년에 완료가 돼서
차기 제품까지도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신차 양산 시작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협력 관계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나 SL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나 부품 업체들이 다른 라이다를 채택하기는 시간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 때문에 락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장비 재해 사고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사람이 보고 듣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다 센서가 그런 사각지대를 안전 목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포스코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여러 중장비가 들어가는 다양한 그런 산업 시설에서 이런 센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몇 가지를 좀 보면요. 기존에는 이 주차 바닥마다 센서를 다 일일이 설치를 해서 여기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를 이 각각 설치된 센서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설치를 다 하려면 비용도 관리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라이다 소량만 설치를 하면 이 라이다의 화각을 통해서 모든 이 주차 면적에 대한 정보를 객체화시키고 분석이 가능해서 주차장 관제를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라이다가 활용면이 크겠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방산 쪽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위성, 그리고 AI, 디지털 트윈 쪽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방산 쪽을 보면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로봇 간의 양방향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방산 시장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주위성은 여러분들 우리 우주위성 공부를 많이 했지만 위성이 신호를 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메라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 뭐 레이더 형식으로 보는 게 있고 레이저 형식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레이저 광통신 기술이에요. FSO라고 하는 기술. 밑에 주석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에 레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라이다를 활용한 송수신 기술이 우주위성에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트윈도 뭐 연관성이 있겠죠. 주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뉴스도 되게 많은데요. 그냥 몇 가지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L 사이언스와 SOS 랩이 라이다 소형화 광학 렌즈 개발을 위해서 MOU를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IL 사이언스는 램프 그리고 렌즈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SOS 랩은 라이다를 제작하고 판매, 그리고 퍼스트 옵틱스는 광학 설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NI 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SOS 랩에 라이다를 탑재해서 AI 교통, 생활안전 통합 솔루션을 시범 운영을 요 군산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스마트 시티 관련된 솔루션이겠죠. 기존의 이제 카메라 기반의 교통안전 인프라들이 객체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특별히 야간 상황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SOS 랩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했다. 라이다를 활용한 높은 정확도의 솔루션을 구현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예고요. 타블로 항공과도 드론 UAM 분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UAM 통합 관제 기술을 결합을 해서 버티포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MOU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퓨런티어와도 SOS 랩이 MOU를 체결을 했죠.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라이다 제조 공정 및 핵심 장비 국산화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SOS 랩이 퓨런티어의 그 액티브 얼라이언스 장비를 사용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1년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향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주행보조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시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장중 5%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이 뉴스로 라이콤도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지금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식시장을 지금 못 봐가지고 뭐 라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 뉴스로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F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중국 규정에 따르면 일반 도로 운행에 앞서서 지도 제작 관련된 자격을 얻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테슬라 같은 외국 기업의 경우에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풀 셀프 드라이빙 개발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6월 1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시속 50km 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줬죠. 이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항상 사람이 타 있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이 자율주행차를 시범 테스트를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 시속 50km 이내인 조건 하에서 사람이 타지 않더라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6월 12일에 발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그 운행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완화되고 시장이 조금씩 개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 특히 카메라 센서나 라이다 센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흐름의 모습입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무만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요. 매출액이 41억이 찍혔죠. 41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83억 적자입니다. 그리고 영업 매손익으로 143억의 흑자가 났어요.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다시 당기순이익은 23억 적자로 전환이 되었죠. 기존의 21년, 22년, 올해 24년 1분기의 흐름을 보면 당연한 이 마이너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23년에는 6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투자설명서에 나온 이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니까요. 금융수익이라고 해서 162억 정도의 수익이 23년도에 났었습니다. 이 금융수익이 뭔지 또 세부적으로 주석을 보니까 장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작년에만 해도 155억의 측정을 받았던 게 이제 올해 1분기 넘어오면서 한 10억 정도가 빠졌어요. 145억 정도의 가치를 지금 측정을 받고 있는데 주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단기 금융상품 쪽으로 당기순이익이 잡혔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이런 60억의 당기순이익이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주목할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느는 게 중요하죠. 영업 외이익이 느는 건 지금 그렇게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모 계열을 보면요. 이번에 공모 주식수가 200만 주고요. 공모 예정가는 11,500원으로 확정이 됐죠. 총 공모 예정 금액은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될지는 6월 25일 상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현황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뭐 최대주주, 기타주주, 벤처 금융 투자자들이 있는데 상장 후 1개월, 3개월이 상당히 거슬려요. 근데 퍼센테이지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1개월 이내 보호예수 해제되는 게 20.91%, 꽤 크죠? 그리고 3개월도 16.78%, 상장 후 3개월 이내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매물이 37.69% 이상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늘 수도 있어요. 오버행 이슈로 분명히 이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제 나온 뉴스죠. 더 벨이라는 이 언론에서 6월 17일에 나온 뉴스인데 잠재 물량 받아줄 투자자 찾는다. 회사 측도 이 오버행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승환 이사는 오버행 우려는 당연히 신경 쓰고 있다면서 보호예수 구간별로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런 내용도 사실 긍정적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 출신이고 증권사 법인 영업 출신도 있어서 매니저들과 리서치 센터 등 시장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 주가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락업 해제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에 이제 보호예수가 락업이 해제가 돼서 나올 수 있죠. 그 매물을 누군가가
사들일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 전체가 주가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주 친화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고 관련 비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공모자금은 시설자금으로 21억 원, 운영자금으로 약 30억 원, 기타가 159억이에요. 이 기타가 뭔지를 좀 봐야겠죠. 기타 중에 첫 번째 연구개발비인데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개발, 양산화 준비 등등이 있는데 신제품 개발을 먼저 보면 ML 시리즈, GL 시리즈의 신제품들을 연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산화 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산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요한 고정형 라이다의 요소라고 했던 SPAD 반도체 그리고 VC-SEL 반도체 두 개를 각각 소니와 루멘텀에서 구매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시설 자금입니다. ML 제품의 경우 연 10,000대 그리고 GL 제품의 경우 연 25,000대 캐파 확장을 1차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설비 확장 계획보다는 매년 일정 부분씩 공정을 확대하고 품질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자사 공장 시설물 없이 생산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외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6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산 대응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지금은 외주 생산 위주로 조금씩 이렇게 품질 장비만을 구매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비 인프라 확장에 보면 액티브 얼라인 설비를 이렇게 구매할 거다 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2021년 자율주행 라이다 액티브 얼라인 장비 등을 개발했다. 퓨런티어 얘기죠. SOS 랩과 동시에 준비한 라이더 장치 관련 액티브 얼라인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퓨런티어의 내용인데 이 액티브 얼라인이 광축 정렬하는 이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퓨런티어를 통해서 SOS 랩이 공동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장비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퓨런티어가 자율주행하면 어디로 납품을 합니까? 테슬라 향이죠. 테슬라 향으로 납품을 하는 게 퓨런티어인데 퓨런티어와 밀접한 라이다 협력 관계인 이 SOS 랩이 테슬라와도 전혀 연관 접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SOS 랩의 투자 설명서와 이 IR 자료를 딱 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더라도 뉴스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과 다른 경쟁사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냥 대표의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지 말고 대표들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욕심을 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SOS 랩에 대해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상당히 매력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카페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다양한 투자 관점에 대한 내용들 공유하시고 의견도 나눠보시고 서로 공부해보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